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이혼 후 현재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이혼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막상 이혼하고 보니 인간 같지 않은 사람과 억지로 사느니 헤어짐이 훨씬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저 역시 남편과 서로 많이 사랑했고 평생 믿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골 친정집에서 알게 된 시모와 남편의 계획을 듣고 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만난 남편은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사원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이 시골이라 그 지역 국립대를 나왔는데 그럼에도 남편은 제 앞에서 잘난 척을 하지도 않았고 항상 겸손했습니다. 저희는 정확히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30대에 만난 만큼 빨리 가정을 꾸려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할 때 저는 대학 졸업 후 짧은 직장 생활을 마친 뒤 바로 사업을 시작해서 그간 모은 돈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는 좀 달랐어요. 군대를 다녀와 남은 학기를 마치고 바로 취업이 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럼 계속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준비한 거야? 조금만 눈 낮추면 다른 회사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집에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회사에 꼭 들어가고 싶더라고. 어머님도 그 회사에 취직하길 바라셨구나?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는 오직 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을 하고 난 뒤 계속 취업 준비를 했는데 해당 회사에 지원했다가 계속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10대 후반에 겨우 취업에 성공했는데 대기업이라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다고 했으나 일은 많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암튼 그래서 저보다 모아놓은 돈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댁 형편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공부도 잘했고 대기업에서 돈도 잘 벌기는 했으나 남편을 빼고 보면 시댁은 여유가 많이 없는 편이었죠. 암튼 저희는 서로의 조건보다 마음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기에 양가 인사를 드리고 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회사에 계속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갓 입사한 회사도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 처음 입사한 날부터 회사 직원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일을 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죠. 한 번은 퇴근하고 집이 아니라 제가 일하는 사무실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는 아니고 가끔 저를 데리러 오긴 했는데 이날은 연락도 없이 바로 왔더라고요. 자기야, 나 곧 퇴근하려고 했는데 하마터면 엇갈릴 뻔했네? 전화라도 하고 오지. 아, 그랬어? 일은 다 마친 거야? 응, 좀 전에 직원들 다 퇴근했고 나도 이제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 잘 됐다. 오랜만에 우리 저녁 먹고 들어갈까? 좋지. 그런데 남편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딱 봐도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요즘 회사에 많이 힘들어? 매일 똑같지 뭐. 자기는? 자기는 일 어려운 거 없어? 나야 자리 잡은 지도 오래됐고 어려운 건 특별히 없지. 아, 그렇구나. 이날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남편은 잘 웃지도 않고 고민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조심스레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회사 그만두면 자기는 어때?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거야. 혹시 회사 다니기 싫어? 세상에 회사 다니기 좋은 사람 있을까? 아니다. 내가 괜히 쓸데없는 소리 했다. 얼른 먹자. 밥 다 먹고 자기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서 갈까? 좋지? 남편의 얼굴만 봐도
속마음이 어떤지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까웠어요. 그날 이후 한동안 남편은 회사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일하며 지냈는데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는 남편이 어느 날 잔뜩 취한 채 집에 들어와서는 주정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셨어? 미안해, 선영아. 오랜만에 동창 만나가지고 기분 좋아서 마셨어. 그래, 알았어. 그런데 여기 눕지 말고 좀 일어나 봐. 아유, 그냥 너. 아유, 졸리다. 남편은 술에 취해 거실에 바로 대자로 누워버렸는데 키도 크고 체격도 좀 있다 보니 끌고 가는 것도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불만 덮어줬는데 잠꼬대인지 술주정인지 어떤 남자 이름을 대면서 욕을 하길래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속이 좀 쓰릴 것 같아 국도 끓이고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일어나서는 나 어제 어떻게 된 거야? 하나도 기억 안 나? 일단 얼른 와서 밥 먹어. 입맛 없는데. 그럼 국물이라도 좀 마셔. 그런데 김선호라는 사람이 누구야? 어제 같이 술 마셨다는 동창? 김선호를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겠어. 자기가 자는 내내 얘기했으니 알지. 내가? 그래. 김선호가 대체 누구길래 그런 욕을 한 거야? 어?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남편 부서 팀장이었습니다. 입사한 순간부터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줬다고 했어요. 성격이 좀 깐깐해서 다른 직원들도 싫어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다들 적응하고 회사를 잘만 다닌다면서 자기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뭐에 찍혔는지 출근하면 그 팀장이 남편 이름만 계속 불러대고 이미 끝난 일도 다시 해오라고 한다며 힘들어했어요. 이날도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어깨가 축 늘어진 채 집을 나서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회사에서 또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며 사무실에 나와서도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먼저 퇴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선영아, 내가 진짜 많이 고민했어. 정말 어떻게든 참고 다녀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다. 너한테 너무 미안한데 나 회사 그만두면 안 될까? 남편의 말에 저는 고민 없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신 좋을 대로 해. 정말?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면서 회사 다닐 거면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나아. 당신 버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거라면 나도 이렇게 쉽게 말 못 해주는데 내가 있잖아. 돈이야 누가 벌면 어때? 벌 수 있는 사람이 벌면 되는 거지. 안 그래? 사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저희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그동안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했을 걸 생각하니 진작에 그만두라는 말을 하지 못한 게 참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와 결혼한 지 1년 만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고 저는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할 때가 많았어요. 적성에 맞는다며 살림하는 게 재미있다는 말까지 했죠. 집에 오면 집이 깨끗했고 저녁까지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 괜히 좋았습니다. 사실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남편은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시댁과 별다른 마찰 없이 지냈는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으니 어머님이 종종 집에 찾아오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은 제가 출근을 하면 바로 저희 집에 와서 남편과 내내 같이 있다가 제가 퇴근하기 전 다시 가셨습니다. 이걸 처음엔 전혀 몰랐어요. 암튼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님이 와 계셔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머님과 연우 고부 사이처럼 약간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는 정도였는데 그래도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요새 일하느라 힘들지? 아니에요. 매일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 우진이도 이제 회사를 알아봐야 하지 않나? 엄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고 해놓고 뭐 하는 것도 없잖아. 내가 아주 너만 보면 복장이 터진다. 진짜 터져. 어머님, 우진 씨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어떻게 걱정을 안 해. 내 친구 아들은 잘 나가는데 내 아들은 이렇게 백수로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냐고. 나 그만 갈란다. 벌써 가시게요? 더 있어서 뭐하냐? 나오지 말고 밥들 먹어. 이날 어머님이 저렇게 가시니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썩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쉬는 동안 일자리를 알아보는가 싶었는데 전처럼 회사에 들어갔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둘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아파 쉬는 것도 아니고 아직 나이도 젊은데 집에만 있는 게 안타까워 저는 남편과 얘기 끝에 제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안 하고 자리만 차지하는 건 저도 싫었기 때문에 먼저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자체 제작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했는데 사무보다는 단순하게 물건을 옮기고 정리하는 일부터 해보고 싶다기에 그러라고 했죠. 어차피 물류 창고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제 회사에 첫 출근 후 일을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창고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잘 어울렸고 제가 회사 대표라 대충 시간만 때우며 일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야, 오늘 어땠어? 힘들었지? 몸은 힘든데 할만하더라. 눈치 주는 상사도 없고 정해진 일만 하면 되니까 쉽고. 다행이다. 그렇게 남편은 자연스레 제 사업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이 집에서 놀지 않고 일을 하게 되어 정말 좋아하셨는데 처음에는 저한테 고맙다고 잘 좀 봐달라고 하셨으나 점점 바라는 게 많아졌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네, 어머님. 지금 일하는 중이야? 네, 그런데요. 괜찮아요. 우리 우진이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안 받아서 말이야. 지금 한창 바쁠 시간이라서 못 받았을 거예요. 무슨 급한 일 있으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런데 왜 너는 안 바쁜데 우리 아들만 바쁘냐? 하는 일이 다르냐? 부서가 달라요, 어머님. 괜히 우리 아들 부려먹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 그럼요. 제가 왜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일 잘하고 직원들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때는 그저 정말 걱정되는 마음이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저도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1년간 물류 관련 일을 했는데 자기도 본격적으로 회사 일을 배우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길래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 회사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사장실과 회의실 그리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같은 사무실에 있었지만 분리된 공간에서 일을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게 과연 잘 맞을까 싶었는데 남편은 제가 있어서인지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제 남편이라 어려워하지 말고 신입 직원이라 생각하고 같이 일하라고 했는데 다행히 트러블 없이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보통 부부가 같이 일을 하면 서로 싸운다는 말이 있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워낙에 똑똑하기도 했고 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혼자 야근도 자처하며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제가 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무만 보던 남편은 자금 관리를 하던 직원이 육아휴직으로 쉬게 되자 남편이 그 직원 대신 잠시 동안 돈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 생신이 다가와서 오랜만에 시골에 있는 친정에 가기로 했습니다. 장모님이 생선 좋아하시지?
엄마가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자. 아니야. 그래도 빈손은 좀 그렇지. 저는 엄마에게 용돈을 드리고 올 생각이라 따로 선물은 사지 않았는데 남편은 저한테 이것저것 묻더니 엄마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날 밤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니. 저녁은 먹었고? 그럼요. 어머님도 드셨죠? 그래.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 저녁도 안 먹었겠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아까 낮에 우리 우진이랑 잠깐 통화했는데 너희 내일 사돈네 간다며? 네. 엄마 생신이기도 하고. 그래, 그건 나도 안다. 그런데 나도 같이 가자. 네? 어머님은 갑자기 전화하셔서 친정에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엄마와 어머님이 사이가 각별했던 것도 아니고 자주 연락하고 지낸 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오랜만에 저희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결혼 전에 딱 한 번 가본 게 전부이기도 하고 굳이 거절할 이유도 없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저와 남편은 아침 일찍 서둘러 준비를 하고 어머님을 모시러 시댁에 갔습니다. 어머님, 그게 다 뭐예요? 빈손으로 가면 쓰겠어? 내가 이것저것 챙겼어. 역시 엄마랑 나는 통하는 게 있네. 나도 장모님 드리려고 선물 좀 샀는데. 잘했다. 얼른 출발하자. 차 막힐라. 네. 그렇게 저희는 기분 좋게 친정으로 향했고 일찍 서둘렀는데도 차가 좀 막히는 바람에 예상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늦게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오랜만에 여행 가는 기분도 들고 좋았어요. 그런데 몸은 좀 어떠세요? 선영이한테 들으니 요즘 병원에 자주 가신다면서요? 괜찮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자네도 고생했어. 아니에요. 이날 점심때가 지나서야 도착했는데 엄마는 고기도 해놓으셨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도 잔뜩 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나가서 사 먹자니까. 오랜만에 보는데 그래도 음식 대접은 해야지. 사돈도 계시고. 괜찮아. 엄마 천천히 준비했어. 엄마는 몸이 좀 약하셔서 젊었을 때부터 병원을 자주 다니셨는데 나이가 드시니 여기저기 아픈 곳이 더 많아져서 전보다 더 병원 출입이 잦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음식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는 기어코 음식을 손수 다 준비하셨습니다. 친정은 서울에서 거리가 좀 있었지만 공기도 좋고 엄마가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외삼촌도 근처에 살고 계셔서 서울에서 엄마와 살고 싶어도 엄마가 올라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암튼 이날 어머님이 계셔서 분위기가 어색하지는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고 저녁은 시내로 나가서 외식을 했습니다. 저녁까지 먹고 해도 금방 지고 하니 저희는 일찍 잘 준비를 했는데 저는 엄마와 함께 자고 남편과 어머님은 다른 방에서 자게 됐습니다. 엄마는 많이 피곤하셨는지 눕자마자 바로 주무셨고 저도 막 잠이 오려던 참이었는데 그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모여 얘기라도 나누나 싶었는데 목소리가 남편이었어요. 창문을 슬쩍 열어보니 마당에서 어머님하고 남편이 서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은 1층짜리 주택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는 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만 나도 집안에서 잘 들렸죠. 특히 시모와 남편은 저와 엄마가 이미 잠이 든 줄 알고 속삭이듯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둘이 할 얘기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자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 얘기가 나오니 그냥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방으로 조용히 갔어요. 주방 창문을 열면 바로 뒷마당이었고 굳이 창문을 열지 않아도 대화 소리가 잘 들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얼핏 들었을 때 엄마의 땅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자세히 들어보니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넌 대체 무슨 생각이야?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정말 확실해? 네. 그러니까 이 뒷산까지 다 사부인 땅이면 이게 대체 얼마야? 그럼 언제 뺐을 건데? 급할 거 있어요? 장모님 저렇게 몸도 안 좋으신데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기회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저는 저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친정엄마가 오래 못 살 거라면서 제가 엄마 재산을 물려받으면 남편이 그 땅을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 남편과 친정에 왔다가 함께 아버지 산소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 모두 엄마 명의의 땅이라 남편도 엄마에게 땅이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골이고 땅이 큰 것도 아니라 저나 엄마나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냈는데 몇 년 사이 친정 근처 도로 개발 때문에 엄마가 가지고 계신 땅값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걸 알고 두 사람이 땅에 대해 욕심을 내고 있었어요. 거기다 그 다음 남편이 한 말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크게 다툰 적도 없었고 잘 지내왔는데 남편이 혼자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날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누웠는데 큰 배신감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한숨도 못 잔 저는 아침에 일찍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천영아, 벌써 올라가려고? 오늘 일요일이라 차도 막힐 것 같고 급하게 처리할 일이 좀 생겨서. 무슨 일? 회사 일이야? 아니야. 여기 온 김에 장인어른 산소도 가서 잡초라도 뽑을까 했는데. 그건 다음에 하지 뭐. 그리고 며칠 전에 외삼촌이 다녀오셨대. 아, 그래? 아쉽네. 엄마 모시고 산에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그랬어?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얼른 나가자. 왜 이렇게 서둘러? 주말인데 천천히 가지. 제가 일이 생겨서 그래요.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자서 남편에게 운전하라고 했고 서울로 올라오는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도착 후 시댁으로 갔고 어머님과 남편을 모두 내리게 하고는 저는 급히 사무실로 갔습니다. 남편이 쓰던 PC를 켰는데 꼼꼼한 성격답게 파일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폴더마다 열어보며 확인했는데 수상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던 문서는 아니었어요. 일단 해당 파일을 복사했고 제가 정말 찾던 문서는 회사에 없는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집에 가서 남편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남편이 저 몰래 작성해둔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제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이렇게 큰 배신감을 느끼진 않았을 겁니다.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엄마의 재산을 뺏을 생각이나 하고 거기다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시모까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저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남편은 시댁에서 늦게까지 있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저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와? 그런데 아까는 뭐가 그렇게 급해서 나까지 엄마 집에 두고 간 거야? 아니야, 잘 해결됐어. 그래? 회사 일이지? 응, 회사 일이야. 좀 섭섭하다. 나도 이제 자기 회사 직원인데. 오늘 일요일인데 주말까지 회사 일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남편과 출근을 했고 업체 미팅 때문에 회사에서 나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았죠. 단순히 친정엄마한테 땅이 있고 재산이 얼마고 이런 얘기만 나눴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겁니다. 친정엄마가 당장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말하는 심오한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기에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게 해주려고 아무도 몰래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남편을 다시 창고로 보냈습니다. 가서 예전에 하던 일을 하라고 했죠.
예전에는 무슨 일이든 시켜달라고 했고 물건 옮기고 정리하는 일도 즐겁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창고 얘기가 나오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왜 싫은데? 아니, 싫은 게 아니라 자금 관리를 내가 하고 있는데 이게 돈 관리를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잖아. 안 그래? 김 대리 다음 주에 다시 출근하기로 했고 그전까지 내가 직접 관리할 거야. 당신이? 어. 당신은 외근 나가 해서 바쁘잖아. 원래 내가 하던 일이었어. 괜찮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남편은 제가 재고 관리를 하라고 하니 투덜거리며 알겠다고 했는데 급하게 컴퓨터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당 문서를 지우는 것 같았죠. 그런데 며칠 뒤 회사로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왜? 내가 오면 안 되는 거라도 있냐? 그게 아니라 지금 근무 시간이고 직원들 다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오시면 좀 곤란하죠. 곤란할 게 뭐냐? 내 며느리 내 아들 회사에 내가 온다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빨리 말씀하시고 가세요. 내 아들 왜 창고로 보냈냐? 우진 씨가 제일 잘하는 일이라서요. 뭐? 그거 물어보러 오신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내 아들 부려먹지 말라고. 어머님 아들이 좋다고 해서 시작한 일인데 부려먹다뇨. 직원들 보는 눈도 있는데 어떻게 사무 보던 애를 창고로 보내냐? 원래 그 일 했는데 왜 그러세요? 일 방해 마시고 그만 돌아가세요. 너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시모는 이날 회사까지 찾아와 저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니, 계속 이런 식이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돌아갔죠. 남편은 부서가 이동된 이후 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모와 똑같았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퇴근을 같이 했는데 본인 일을 마치면 말도 없이 바로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가보면 남편은 저와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거나 무시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은 했습니다. 집에 오면 바닥에 널브러진 옷들을 주워 담아 세탁기 돌리고 아침 먹고 그대로인 그릇들도 설거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급기야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뭐해? 출근 준비 안 하고 오늘 할 일 많지 않아? 오늘 쉴래? 쉬다니? 오늘은 쉬고 싶어. 회사가 무슨 놀이터야?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게? 야, 넌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직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어떻게 생각하긴 회사 직원으로 생각하겠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남편인데 다시 창고에서 물건이나 정리하고 있으면 뭘 잘못해서 쫓겨난 줄 알 거 아니야. 네가 네 입으로 그러지 않았어? 내 회사 같이 운영해보고 싶다며. 그러려면 모든 부서의 일을 다 알아야 한다고 했지. 그런데 왜 그래? 그래서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지. 이제는 사장 남편 대접받고 싶으니 창고에서 일하는 거 싫다 이거겠지. 솔직히 너라면 하고 싶겠냐? 왜 못해? 그게 당신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 너 끝까지나 무시하냐? 나 너보다 공부 잘해서 똑똑한 거 몰라? 그래, 잘 알지. 그럼 쉬어라. 아니, 출근하기 싫으면 안 나와도 돼. 그렇게 말하고 저는 혼자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 후 해당 부서에 가보니 남편은 오후가 넘어서도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더 끌 것도 없이 그동안 준비했던 걸 실행에 옮겼습니다. 얼마 전 친정엄마 생신 때 시골집에 가서 시모와 남편의 대화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놀랐던 건 엄마의 재산 얘기도 있었지만 남편이 저 몰래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해 두었다는 말을 듣고 제가 급하게 서울로 올라와 해당 문서를 찾았던 건데 집에 있던 남편 노트북에서 그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그간 저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 적은 내용이었는데 제가 본인과 결혼 후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안 좋은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기를 무시했고 부하처럼 부려먹었다는 내용이었죠. 거기다 시모도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며 며느리로서 기본도리를 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는데 이런 허위 사실을 적어놓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 저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고 재산분할까지 하려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서를 찾으려고 사무실부터 방문했는데 남편이 쓰던 PC를 확인하다가 예상도 못한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게 뭔가 싶어 따로 저장해 두었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회사 돈에도 손을 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한 팩트만을 가지고 제가 먼저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계속 자금 관리를 하고 싶다던 남편에게 다른 부서로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남편은 그날 이후 집까지 나가 시댁으로 갔는데 그래서 저는 소장을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얼마 뒤 그걸 받은 시모와 남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이가 없다며 회사로 찾아와 불같이 화를 냈는데 야, 너 이게 뭐야? 소장 받았어? 뭐냐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그게 뭔지 몰라서 나한테 묻는 거야? 나 실컷 이용해먹고 이혼 통보를 해? 내가 그동안 당신 회사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서 그래? 알지. 당신 정말 열심히 일했더라. 우리 회사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뭐? 당신이 그 좋은 대기업에 사표 쓰고 집에 있을 때 우리 회사 나와서 일하라고 하니 좋다고 한 건 당신이었어.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한다고 했던 것도 당신이었고 나 그때 정말 열심히 했어. 무거운 짐도 나 혼자 거의 다 옮기고 당신한테 피해갈까 봐 회사 사장 남편인 거 티 안 내고 일반 사원처럼 일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이혼? 와, 기가 막히다. 말은 바로 해. 당신이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거래처엔 아니었지. 밖에 나가서는 내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뒷돈 받아먹었잖아. 당신이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이후로 직원들 불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 그래도 지켜봤어. 창고에서 일할 때처럼 잘하겠지. 직원들하고 잘 어울리겠지 생각했다고. 그런데 아니더라. 나 외근할 때 혼자 갑질했다며? 직원들은 그래도 네가 내 남편이니까 참았는데 회사 물건 빼돌리고 돈도 개인 통장으로 받고 그거 범죄인 거 몰라? 횡령이라고! 제가 하나하나 남편의 잘못을 얘기해줬는데 남편은 그 상황에도 어이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정도도 못해? 뭐? 너 내가 전 직장에서 연봉 얼마였는지 몰라? 그런데 여기 다니면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내 성에 찰 거라 생각했냐?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아무리 작아도 직원들 복지에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기업 연봉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하는 일에 비해 박봉도 아니었죠. 때 되면 보너스도 두둑히 나갔고 직원 수가 적은 회사였지만 보통의 중소기업보다 좋은 조건으로 직원들 월급을 줬습니다. 이건 남편도 잘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왜 이렇게 직원들 월급을 많이 주냐고 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랬던 사람이 자기가 받은 월급을 쥐꼬리라고 표현하니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빼돌린 것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CCTV가 사무실은 물론 창고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제가 굳이 매일 들여다보진 않았어요. 직원들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목적으로 설치한 것도 아니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말고는 확인하지 않았고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매번 녹화되어 따로 저장하고 있었으니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남편이 쓰던 PC에서 횡령 정황을 확인한 뒤 그간 남편이 어떻게 일했는지 확인해 봤는데 창고에서 근무할 때는 아예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농땡이였죠. 해당 부서 직원들에게도 직접 들었는데 남편은 처음엔 일을 정말 열심히 했다는데 이후 점점 자리를 비우는 시간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친정에서 시모와 남편의 대화로 인해 이런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지만 그게 아니어도 언젠가 밝혀질 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이 점점 늘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해결 방법을 모색하던 중이었는데 이렇게 남편이 먼저 사고를 쳐주니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횡령한 건 자금 관리를 맡은 뒤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믿고 맡긴 일이었는데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더 이상 회사에 나올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바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본인 통장으로 받은 돈은 1억 5천이 넘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렇게 일이 다 밝혀지고 난 뒤에도 남편과 시모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는데요. 그건 바로 가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런 점을 노리고 작정하고 회사 돈에 손을 댔더라고요. 그것까지 미리 계산했구나. 무슨 계산? 이건 기본 아니야? 너 설마 이런 것도 모르고 사업을 했냐? 그럴 리가. 너무나 잘 알지. 그러니까 그깟 1억 5천 내놓으라는 말은 하지 마라. 나 그 정도는 받을 만큼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어쩌지? 우리 회사 법인이야. 그게 뭐? 네 회사잖아. 난 네 회사 직원이고 우리 부부고. 제 회사가 개인 사업자였다면 남편의 말대로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법인이었고 남편은 자금관리 업무를 하며 돈을 불법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충분히 성립했습니다. 거기다 거래처 말고 남편과 친분이 있는 곳에 제 물건을 빼돌렸기에 처벌 대상이었죠. 그리고 이거 당신이 나 몰래 매일 일기처럼 썼던 거 이건 어떻게 해명할래? 당신 이걸로 나한테 이혼 소송 걸려고 했잖아.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거짓으로 작성했는지가 중요하지.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다 허위라는 것을 말이죠. 그럼에도 상황이 이렇게 되니 끝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에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너 그럼 증거 있냐? 저게 거짓이라는 증거 있냐고. 됐고 소송이고 뭐고 협의위원회. 뭐? 내가 도장 찍어준다고. 대신 재산 분할하자. 뭔 분할? 남편은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 사업을 하면서 모아두었던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자기 회사 가서 일 열심히 했어. 그게 내가 요구한 거였어? 그거야 내가 말하기 나름이겠지. 당신이 나한테 일 도와달라고 해서 그 좋은 대기업까지 때려치우고 그 조그만 당신 회사 들어갔다고 할 거야.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냐? 그러니까 소송이고 나발이고 조용히 도장 찍고 이혼해. 재산 분할하고. 남편의 말이 너무 기가 막혔지만 남편은 정말 헛똑똑이었습니다. 공부머리는 있을지 몰라도 공부 외에 아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실컷 떠들고 나서 조용히 주머니에 손을 넣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방금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다 녹음됐어? 뭐야 그게? 그렇게 떳떳하면 재판받으러 가서 지금처럼 똑같이 말해봐.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친정 가서 어머니랑 당신이 한밤중에 마당에서 조용히 얘기하는 것도 다 들었어. 다시 들어볼래? 저는 그렇게 그날 녹음했던 내용도 남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다시 들어보니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가 그리 신났는지 웃기까지 했으니까요. 엄마가 몸 약하신 거 당신도 잘 알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래? 아니, 그거는 내가 당장 장모님 땅을 뺏겠다 이게 아니라 나중에, 아주 나중에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야, 내가 어머님 살아계시는데 그런 얘기하면 너 좋겠어? 우리 엄마랑 같아? 장모님은 오늘 내일 하시잖아. 야, 서우진! 됐고 법대로 해, 법으로! 그렇게 저는 남편의 말대로 법으로 하자고 했고 그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횡령 고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은 건 맞는데 이후 회사 통장으로 다시 보낼 생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해당 거래처 담당자와 대화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혹시나 싶어 그때 거래처에 방문하여 중요한 일이니 녹음을 해도 되냐고 물었고 좋다고 하여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꺼내놓고 녹음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남편이 먼저 자기 회사 대표의 남편이니 자기가 곧 대표나 마찬가지라고 했고 앞으로 자기한테 잘 보여야 거래처로 오래 유지될 거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회사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보내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자기 개인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냥 직원도 아니고 제 남편이니 그걸 이용해서 돈을 받아낸 거였습니다. 이런 거래처가 총 3곳이나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회사가 아닌 자기 통장으로만 돈을 보내라고 하는 내용도 녹음 파일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제가 가진 재산이 증식될 수 있도록 기여한 바가 크다는 주장도 했는데 이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문제가 있어 그만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저를 위해 본인의 회사를 그만둔 거라 해도 그것은 기여로 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만약 기여가 인정되려면 회사 자금이 크게 늘거나 사업상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야 하는데 이미 제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또한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 모아두었던 재산에 대해서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다 했으나 오히려 회사 돈을 빼돌려 손실이 났기 때문에 횡령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처음부터 제 재산을 누리고 결혼한 거나 다름없을 정도였는데 남편은 다른 건 다 인정하면서도 이것만큼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영아, 이건 아니지. 내가 결혼 전에 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계획적으로 움직여놓고 그때 내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몰래 알아봤을지 누가 알아? 그건 정말 아니야. 내가 당신 회사 다니면서 처음엔 정말 뭐든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어. 내가 도움이 돼서 회사를 더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다녔다고. 그런데 엄마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와이프 회사에 다니면서 왜 나는 그냥 사원이고 공동대표가 아니냐는 말이 많더라. 공동대표?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랬다고. 그런 말을 하도 들으니까 나도 자존심이 좀 상했어. 회사 직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도 쓰였고. 직원들이 그러더라. 처음에 당신이 회사에 나온다고 했을 때 사장 남편이니 부담된다고. 그런데 당신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았대. 정말? 나 무시한 거 아니고? 그래. 오히려 자기가 내 남편인 거 티내고 다니고 마치 사장인데 설치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불편하다고 말이 많았어. 그럼 나 다시 그렇게 일할게. 처음에 내가 일했을 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할게. 어? 이제 와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 알아. 인정하고. 미안한데 내가 운영하는 회사 망하게 하고 싶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 엄마 쉽게 보고 무시하는 당신이랑 당신 엄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선영아, 미안해. 어? 나도 사람이잖아. 사람인데 실수 안 해? 넌 완벽해? 나도 실수하지. 그런데 너가 했던 그런 짓은 안 해. 그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거든. 남편과 저는 그렇게 이혼을 했고 제가 그동안 모아둔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절차를 갖춰 해고 통지도 했습니다. 전 남편의 횡령죄에 대해서는 긴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전 남편이 이런 짓을 벌인 건 처음이라 처벌이 가볍게 나오진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실형이 나왔습니다. 회사 돈에 그냥 손댄 것도 아니고 거래처 물품 대금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기재해 두었고 계획적으로 움직인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전 시모까지 나서서 저에게 자기 아들을 좀 봐달라고 부탁했으나 저는 거절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친정엄마 재산에 욕심내고 저 몰래 이혼 준비까지 하고 있는 걸 알았으면 엄마로서 말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부추겼으니 두 사람이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안 되겠냐? 네. 우리 아들 안 불쌍해? 회사 돈도 너한테 다시 돌려줬다면서. 그런데 돈이 좀 비네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 돈으로 어머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사드렸다던데 그게 무슨 돈인지는 알고 받으셨죠?
뭐? 어머님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선영아, 내가 이렇게 빌게. 나 감옥 가게 되면 안 되잖아. 이날 전 시모는 어떻게든 비는 돈을 갚아줄 테니 자기만은 감옥에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겁먹은 전 시모는 얼마 뒤 시댁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며 모자란 금액을 보내왔어요. 전 남편이 실형을 살고 나와서 조금씩 갚겠다고 했지만 사실 포기했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그 큰 돈을 무슨 수로 갚을까 싶었거든요. 그래도 전 시모가 알아서 돈을 갚아주니 다행이다 싶었고 그날 이후 전 남편과 전 시모에 대한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끝이 이러니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전 남편에 대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할 일이 있고 여러 직원들을 책임져야 하는 회사의 대표였기 때문에 힘들어도 훌훌 털고 회사 일에 집중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며 지내다 보니 그때보다 거래처가 조금 더 늘고 직원 수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는 여전히 몸이 많이 안 좋으셨지만 그래도 전보다 운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체력이 좋아지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회사 운영도 잘해왔기에 결혼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일을 똑부러지게 하고 남편을 위해주며 그렇게 살면 당연히 행복도 따라오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과 결혼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아니 앞으로 제 인생의 결혼은 다시 없을 것 같습니다. 엄마도 그렇고 주변에서는 아직 나이도 젊은데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라는 말도 들려오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지내는 게 더 좋고 행복하네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